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2025년 개편교재 핵심 문제 모의고사 24번째 영상입니다. 1번 요양보호 실천의 4가지 원칙 중 일어서기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은 침상에서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도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하루에 20분 정도는 일부러라도 서 있거나 일어서서 걷도록 도와드려야 하는데요. 2, 3분이라도 서 있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세수하는 동안이라도 서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어서게 하기의 장점으로는 골격근의 근력 유지에 좋고요. 그 다음에 뼈와 관절에 힘을 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순환기를 자극하여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호흡기를 자극해서 폐활량에 도움이 됩니다. 정답 5번 순발력이 좋아져서 민첩하게 되는 것은 일어서기의 장점이 아닙니다. 정답 5번입니다. 2번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 소규모의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규모의 시설은 공동생활 가정을 말하는데 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라는 소수의 인원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치매 또 중풍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을 말하고요. 문제처럼 주거 여건과 급식 그리고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은 공동생활 가정으로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3번 다음 사례는 시설로 인해 어떤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 김씨 할머니는 외출이나 병원 진료가 있는 경우에 식사 시간보다 늦게 시설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마다 식은 반찬을 먹었다.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얘기를 꺼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여기서 핵심은 따뜻한 식사를 먹고 싶지만 얘기를 꺼내 본 적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은 식은 반찬을 먹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인데요. 이유는 건의함이 없거나 아니면 건의함이 주변에 보인다고 해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설에서는 개인적인 불만이나 불편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이용을 하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4번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로 옳은 것은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사적으로 부탁하는 것 아니죠.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을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기관에 알려서 대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장기요양보험법의 기준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하고 또 가산을 받기 때문에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대상자나 보호자의 허락을 구해서 이 사실을 기관에 보고를 해야 하고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한 뒤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끼리의 말만으로 대신 근무를 하시면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또 요양보호사 일을 일정 기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제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겼다. 제가 방문을 할 때 대상자가 없다면 서비스를 제공하셔서는 안 되겠죠. 요양보호 서비스는 반드시 대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다음 방문일을 메모하는 것은 옳은 사례로 정답입니다. 3.
대상자와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유아어 사용 안 되겠죠. 4. 높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유인 알선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5. 대상자를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역시 안 되겠죠. 선별을 한다라는 것은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2번입니다. 5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호흡 근육이 강화되는 것 아니죠. 호흡 근육은 위축이 되고 근력 또한 약화되기 때문에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2. 기관지 내의 분비물이 감소하는 것 아닙니다. 기관지 내의 분비물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계의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섬모운동이 증가한다. 섬모운동 증가 아니죠? 섬모운동은 저하되고요. 4. 기침 반사 역시 저하가 되는데 섬모운동 저하와 기침 반사 저하 때문에 미세 물질을 걸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정답 4번이네요. 5.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하여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건조해지기 때문에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6번 만성기관지염 환자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만성기관지염의 증상은 점진적으로 호흡 곤란이 심화되고요. 또 심한 기침, 특히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가래 끓는 기침이 발생하고요. 흰색이나 회색 또는 점액성의 화농성 가래, 그리고 전신 쇠약감, 체중 감소, 잦은 호흡기 질환 등이 있습니다. 1번 체중 증가 아니죠. 체중이 감소되고요. 2번 객혈 아닙니다. 객혈은 폐결핵의 증상이죠. 3번 기억력 저하는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4. 잦은 호흡기 감염 정답이네요. 5. 늦은 저녁에 가래를 동반한 기침 아니죠. 늦은 저녁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가래 끓는 기침이 발생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7번 절주 시 금단 증상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하되 비타민 공급 피하는 것 아니죠. 금단 증상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공급과 비타민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금단 증상이 심하더라도 병원은 방문하지 않는다. 역시 아닌데요. 금단 증상이 심하면 병원을 방문해서 약물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언제 술 생각이 나는지 파악하여 유발 상황을 피한다. 정답이죠. 술 생각이 나는 것이 파악이 된다면 그 상황을 가능한 만들지 않아서 유발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4. 지나치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오히려 좋지 않다. 아니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도 필요합니다. 5. 약물 치료는 금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도록 하는 것 아니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8번 의사소통 시 침묵을 사용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침묵은 어떤 말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가치 있는 치료적 도구로 작용을 하고요. 대상자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생각을 또 정리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정답 2번 대상자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준다입니다. 9번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보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정확하게 작성 아니죠.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만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2.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 역시 아니네요. 보고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정답이네요. 중복이 되지 않으려면 6화 원칙에 따라서 작성하면 좋습니다.
4. 모든 보고는 반드시 문서로 하는 것 아니죠? 문서 보고, 즉 서면 보고는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또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 자료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 서면 보고를 하고요. 사안이 가볍거나 상황이 급할 때는 구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두 보고와 서면 보고의 장점을 가진 전산망 보고도 있습니다. 5. 작성된 문서는 개인이 따로 보관하셔서는 안 되겠죠? 비밀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따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0번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이를 호소하면 한두 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데워주는 것 아니죠. 한두 번 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기를 즉시 데워드립니다. 2. 찬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닦아주어 변이를 자극하는 것 역시 아닌데요. 찬수건이 몸에 닿으면 놀랄 수도 있고 또 변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따뜻한 수건을 준비합니다. 3. 침상 발치를 올려서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아니죠. 침상 발치를 올리면 오히려 배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침상 머리를 올려서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도록 합니다. 4. 배변 후 물휴지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히셔서는 안 되겠죠. 배설 후 뒤처리는 먼저 화장지로 회원부나 항문 부위를 닦고 이후 따뜻한 물수건이나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잘 닦아드린 후에 옷을 입혀드립니다. 5. 복부 마사지를 시행하여 장 운동이 활발하게 한다. 정답이네요. 정답 5번입니다. 11번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냄새가 심한 경우 배설물을 즉시 버리셔서는 안 되겠죠. 소변 냄새가 심한 경우에는 배설물을 버리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2.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두께로 덮으셔서는 안 되죠. 바지를 먼저 내리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허리 아래 부분에 무릎 두께로 먼저 덮어드리고 그 다음에 바지를 내려 드립니다. 3. 피부에 좋지 않으므로 방수포를 깔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아니네요.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깔아서 침대 시트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4. 침대 머리를 올려주어서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준다. 정답이네요. 침대 머리를 올려주면 배에 힘을 주기가 쉽기 때문에 배변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5. 배설 시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기에 물을 넣는 것이 아니고 변기에는 휴지를 깔아드리고요. 그다음에 TV나 음악을 틀어놓아서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조성해 드립니다. 정답 4번입니다. 12번 골다공증 대상자의 식사 관리로 옳은 것은 1. 탄산음료를 자주 섭취하여 칼슘의 흡수를 높인다. 아니죠. 골다공증 대상자의 목표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서 골격 손실을 완화하여 골절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탄산음료는 칼슘의 흡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칼슘의 배출을 촉진하는 음료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칼슘의 배출을 촉진하는 음료로는 탄산음료 외에도 카페인 또 알코올 등이 있습니다. 2. 골다공증 예방을 위하여 칼슘을 충분히 섭취한다. 정답이죠. 3. 색이 진한 녹색 채소와 해조류는 피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다. 색이 진한 녹색 채소와 해조류에도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권장해야 하고요. 4. 콩이나 두부로 만든 요리는 가능한 피한다 역시 아니네요. 과다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보다 콩이나 두부로 만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5. 커피는 체내에서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자주 마시게 한다. 아니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카페인 역시 칼슘의 배출을 촉진하는 음료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13번 치매 대상자에게 요실금이 있을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 기저귀를 채운다. 아니죠. 낮에는 가능하면 기저귀를 채우시는 것보다 배뇨 훈련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2. 비난하거나 야단을 친다. 역시 아닌데요. 치매 대상자가 만약에 요실금이 있어서 실수를 했다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비난,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3. 배뇨 훈련을 시행한다. 정답이네요. 배뇨 스케줄에 따라서 계획된 훈련을 시행해 보는데 초기에는 매 2시간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낮에는 2시간 또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실시합니다. 4. 수분 섭취량을 줄인다. 아니죠. 하루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적당량 유지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배뇨 곤란이 있다면 야간에 수분 섭취량은 줄여 드립니다. 5. 수시로 이동 변기를 사용하는 건 역시 아니죠. 배뇨 스케줄에 따라서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동 변기를 사용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4번 치매 대상자가 실금한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한다. 아니죠. 낮에는 2시간 간격 그리고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합니다. 2. 실금한 후 냄새 관리는 하지 않는다. 아니죠. 실금하면 환기를 잘 하고 요와 이불을 잘 말리는 등 냄새 관리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3. 정해진 시간에만 환기를 시키는 것 역시 아니네요. 실금을 했다면 바로 환기를 해야 하고요. 4. 천천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는 것 역시 아니네요. 더러워진 옷은 가능한 빨리 갈아입혀 드립니다. 5. 대상자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15번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폐 조직의 염증으로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 질병은 1.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확장증이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영구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교재에 나오지 않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2.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염은 폐가 아니라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기침, 잦은 호흡기 감염, 전신 쇠약감, 그리고 체중 감소, 가래, 숨이 차는 것 등의 증상이 있고요. 3. 폐색전. 폐색전은 혈전이 혈관을 타고 이동해서 다른 혈관을 막아 일으키는 증상으로 역시 교재에 나오지 않고요. 4. 폐기종 역시 교재에 나오지 않는데요. 숨을 쉴 때 폐 조직이 늘어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5. 폐렴. 정답이네요.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또 곰팡이, 화학물질 등에 의해서 폐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되어서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 근육통, 고열, 기침, 그리고 흉통, 호흡곤란, 화농성, 가래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호흡기계 질환은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는 내용으로 반드시 질환별로 구분을 해서 외워 두셔야 하는데요. 교재에 나오는 질환의 종류는 독감, 만성기관지염, 그리고 폐렴, 천식, 폐결핵으로 각각의 증상과 또 치료 및 예방의 특징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표는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질환의 특징들을 외우기 쉽도록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캡처해 두시고 따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 천식에 사용하는 기관지 확장제의 사용 순서도 시험 출제가 잦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셔서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 개평 교재 모의고사 24번째 영상이었는데요. 최근에 시험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시험은 조금 쉬웠고 두 번째 시험은 조금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려웠냐라고 물어봤더니 기존에 봐오던 문제 유형과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맥락을 이해해서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